네, 안녕하세요. 제 소리 잘 들리시나요? 네,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배울 것은 우선 제가 잠시 포토샵을 켰는데요. 음, 우선 빛과 어떤 라이팅, 그리고 오브젝트, 그리고 어떻게 반사가 이루어지고 어떻게 우리 눈에 보이게 되는지 간단한 이론들을 먼저 설명드리고 난 뒤에 VLA를 켜가지고 한번 어떻게 렌더링 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마야를 켜기 전에 우선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음, 우리가 우선 과학자나 수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어떤 빛의 이론이나 뭐 에너지 같은 것들은 잘 몰라요. 그래서 저희 디자이너에 맞게 우선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 그림은 잘 못 그리지만 살짝 그려볼게요. 토마토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빨간색 토마토요. 이렇게 돼 있고, 빛의 이론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도 계시고 잘 모르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서 우선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브러쉬. 네. 여기 빨간색 토마토가 있습니다. 이 토마토가 우리 눈에 빨간색으로 보이게 되는 이유는 뭘까요? 사실 빛이 없으면은 이 오브젝트는 우리 눈에 절대 보이지 않습니다. 그것이 우리 실제 세계에든 혹은 가상의 CG 세계에든 라이트, 즉 빛이 없으면은 이 오브젝트는 보이지 않게 됩니다. 실제 세계에서는 말이죠. RGB라는 것이 있습니다. 레드, 그린, 블루. 이건 여러분들이 많이 들으셔서 아실 거예요. 이것은 빛의 삼원색이고 빛의 삼원색은 더하면 더할수록 색이 밝아진다는 그러한 특징이 있죠. 우리에게 가장 친숙한 빛이 어떤 걸까요? 저는 태양이라고 생각을 해요. 태양도 마찬가지로 빛을 내뿜고 있습니다. 태양이 내뿜는 빛은 우리가 볼 수 있는 빛으로 가시광선, 우리가 볼 수 있는 빛을 우리가 가시광선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적외선부터 자외선까지가 있죠. 적외선은 마찬가지로 레드 컬러고 자외선은 블루 컬러입니다. 이 그래프를 보시면 가운데 그린이 껴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RGB, 이것은 모든 가시광선을 표현하기 위해서 RGB라는 우리 사람들이 만든 RGB가 가시광선을 표현하기에 아주 적합한 색들입니다. 우리의 태양이 빛을 쏠 때 마치 흰색의 빛 혹은 노란색의 빛처럼 보이지만은 사실 이 태양이 쏘는 빛은 말이죠. 이렇게 레드 컬러도 오고 있고 가시광선이 오고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린 컬러도 내려올 거고요. 그리고 블루 컬러도 이런 식으로 내려오게 될 겁니다. 수많은 가시광선들이 우리의 오브젝트를 반사하는 거죠. 하지만 이 중에서 그린과 블루는 이 오브젝트에 그대로 흡수가 되게 되고 이 레드 컬러만 이 오브젝트에 반사하게 됨으로써 우리의 눈에는 이 오브젝트가 마치 빨간색처럼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시광선 중에 붉은색 빛만 부딪혀가지고 우리 눈에 보이게 되는 것이죠. 이 초록색의 부분은 반대겠죠. 빨간색도 흡수가 되고 파란색도 흡수가 되고 그린의 컬러만 이렇게 반사가 됨으로써 우리 눈에는 녹색으로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빛을 오브젝트에 쏴서 우리 눈에 보이게 되는 그냥 어떤 간단한 그냥 이론이었습니다. 더 자세하게는 저도 수학자나 과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자세하게는 잘 모르겠어요. 이러한 빛이 오브젝트를 쏴서 우리 눈에 보이게 되는 과정을 어, 물리 세계에서도 이렇게 표현이 되고요. 마찬가지로 우리 컴퓨터 CG의 세계에서도 마찬가지로 표현이 됩니다. 우선 다 지우겠습니다. 빛이 오브젝트를 쏴서 그것이 비주얼라이징 된다. 그것이 렌더링의 방식이고 렌더링의 방식에는 이제 우리가 배우게 될 P, B, R 이것이 이제 앞으로 우리가 쓰게 될 렌더링의 방식입니다. 약자인데요. 피지컬 베이스드 렌더링 영어의 약자예요. 한국어로 해석을 하게 되면은 물리 기반 렌더링 이것이 지금 모든 렌더러에서 쓰고 있는
방식입니다. 이제 우리가 앞으로 쓸 렌더러의 방식이니까 우선 잠시만 뒤를 제쳐주고, 이러한 렌더링이 있기 전에 예전에 쓰던 방식을 그냥 레거시, 그냥 한국어로 표현하면 레거시 렌더링, 그냥 옛날 렌더러 방식을 한번 표현을 해드리겠습니다. 옛날에는 어떤 식으로 렌더링이 됐냐? 옛날 렌더러도 마찬가지로 오브젝트를 만들고 빛을 만들고 빛이 쏘는 겁니다. 그대로. 빛이 이 오브젝트에 정통으로 맞게 된다면 이곳에 이러한 반사가 생기겠죠. 이것을 우리가 스페큘러라고 부르게 됩니다. 스페큘러. 영어로 하면 스페큘러고 한국어로 풀이를 하자면 정반사가 됩니다. 빛이 이렇게 옴으로써 정반사로 받게 되는 부분도 있지만 빛이 사방팔방에서 이렇게 오게 되죠. 그래서 각도가 이렇게 벗어나면서 다양한 각도로 퍼지게 됩니다. 이렇게 반사가 퍼지는 것을 우리가 디퓨즈라고 부르게 됩니다. 빛이 어지럽게 이렇게 퍼진다고 해서 어지러울 난, 한자를 써서 한국어로는 난반사라고 표현을 합니다. 정반사, 난반사. 그리고 현실 세계나 현실 세계에서 대부분은 이렇게 오브젝트가 공중에 떠 있는 경우는 많이 없죠. 대부분 이런 식으로 땅바닥에 오브젝트가 있거나 혹은 이런 식으로 뒤에 벽 같은 게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빛은 벽을 때리기도 하고요. 이 벽에서 반사된 빛이 또 오브젝트를 때려서 이곳에 어떠한 반사가 생기게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앰비언트라고 부르게 됩니다. 한국어로는 그냥 반사광이라고 할까요? 네, 레거시나 PBR이나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따르게 됩니다. 빛이 오브젝트를 때리고 그것이 정통으로 맞는 부분에는 정반사, 즉 스페큘러가 생기게 되고 정통으로 맞지 않고 각도가 빗나가게 되는 부분에서는 빛들이 사방팔방으로 흩어지게 되면서 오브젝트가 보이게 되죠. 그것을 우리가 디퓨즈, 난반사라고 보이게 되고 오브젝트의 정통으로 맞는 것이 아니라 벽이나 땅 이런 곳에서 반사가 됨으로써 오브젝트에 빛이 생기게 되는 것을 반사광, 앰비언트라고 부르게 됩니다. 레거시냐 PBR이냐 이것의 차이는 사실 에너지 보존 법칙에 따르는 거예요. 좀 어렵죠? 다시 한번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우선은 그냥 그런가 보다만 알아보시면 돼요. 왜냐면 컴퓨터가 어떻게 계산하는지만 그냥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냥 고민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이론만 설명을 해드리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빛이 있고요. 빛이 때리고 이곳에는 스페큘러가 맺히게 됩니다. 에너지 보존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모든 빛은 다 에너지를 포함하고 있어요. 만약에 가령 태양의 빛이 에너지를 10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까요? 그럼 이 10의 에너지가 이렇게 올 겁니다. 오브젝트로요. 그래서 반사를 때리게 되겠죠. 이 반사의 빛의 에너지가 만약에 6이라 치면은 그리고 여기 디퓨즈가 되는 부분에 빛의 에너지가 4 이런 것이 2 이렇게 되면은 에너지 보존 법칙이 위반이 되는 거예요.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지금 이것은 에너지 보존 법칙에 위반되는 것과 에너지 보존 법칙이 맞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거랑 비슷하죠? 지금 한번 광원의 크기를 보시겠어요? 그냥 좀 작습니다. 이곳의 광원의 크기도 비슷하죠? 이곳의 광원의 크기를 보시겠어요? 지금 광원의 크기가 커졌죠? 이것에 비해서. 그 말은 즉 지금 빛의 에너지가 더 많아졌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10이라고 친다면은 얘는 한 15 정도로 칠 수 있겠죠? 이쪽으로 한번 봐주시겠어요? 광원의 크기가 더 커졌습니다. 그럼 얘가 5라고 치면은 얘가 10이라고 친다면은 얘는 한 15, 20 칠 수가 있겠죠?
하지만 지금 우리 디퓨즈가 맺히는 부분, 난반사가 맺히는 부분을 한번 봐주시겠어요? 또한 여기 뒷부분에 앰비언트 컬러가 맺히는 부분들을 여러분들께서 봐주시겠나요? 반사광이 맺히는 부분. 지금 색의 변화가 없죠? 빛은 분명히 에너지가 더 커졌는데 디퓨즈와 앰비언트 부분에 빛의 에너지의 변화에 따른 변화가 없습니다. 당연히 디퓨즈의 부분도 밝아져야 될 거예요. 이 에너지가 높아짐에 따라서 또한 이 앰비언트의 컬러도 더 밝아져야지 에너지 보존 법칙에 위반되지 않는 것입니다. 반면에 지금 윗부분을 한번 봐주시겠어요? 스페큘러 컬러가 이만합니다. 지금 스페큘러의 크기가 좀 커졌습니다. 커졌죠? 근데 스페큘러의 크기가 커지는 동시에 빛의 에너지가 좀 줄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똑같은 거죠. 지금 디퓨즈의 컬러가 같습니다. 이것의 에너지 보존 법칙이 위반되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 광원의 크기가 잘 안 보이실 텐데 지금 광원이 여기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광원의 세기가 이거만큼이 줄었죠. 광원의 크기가 커졌지만은 에너지는 줄었습니다. 지금 마찬가지로 지금 디퓨즈의 컬러와 앰비언트의 컬러에 변화가 없습니다. 이것이 에너지 보존 법칙입니다. 즉 여기 지금 스페큘러가 맺히는 부분과 우리의 디퓨즈, 난반사가 맺히는 부분은 절대 이 에너지의 총합을 넘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전에 썼던 레거시의 방법은 하지만 레거시 방법의 렌더러를 쓴 적이 없기 때문에 저도 그냥 이론으로 배워서 자세하게 모르겠으나 그냥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예전의 방식은 이러한 스페큘러의 크기와 디퓨즈의 밝기를 그냥 디자이너의 감대로 조절을 했었습니다. 빛이 이 정도의 세기니 스페큘러의 크기는 뭐 한 이만하겠구나, 혹은 한 이만하겠구나, 혹은 여기 뒤에 반사광에 맺히는 컬러가 한 이 정도로 밝겠구나, 혹은 더 밝겠구나, 혹은 어둡겠구나, 이러한 각각의 부분들을 디자이너가 그냥 각각 설정을 해줬습니다. 디자이너 임의대로. 좋게 말한다면 에너지 보존 법칙을 위반한 채 그냥 디자이너의 느낌대로 설정을 할 수 있어서 좀 더 아티스틱한 미적인 표현이 가능하다고 그러한 장점이 있겠죠. 하지만 단점으로는 만약에 여기 에너지가 지금 7인데 우리가 오는 에너지는 10이고 여기 지금 반사광에 맺히는 에너지의 합을 4, 여기 디퓨즈 맺히는 에너지를 3, 그러면 7, 4, 3, 에너지 총합이 14가 됩니다. 오는 에너지는 10인데 지금 플러스 4, 초과가 돼버린 거죠. 이렇게 되면 에너지 보존 법칙을 위반해 버리는 겁니다. 정반사와 난반사 그리고 앰비언트 컬러가 에너지가 오는 컬러의 이 양의 총합을 넘어버린 것이죠. 왜냐? 그냥 디자이너 느낌대로 제작을 했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제 레거시의 방법은 좀 뭐랄까 그냥 사실 레거시의 방법이 아주 잘못됐다고 표현할 수는 없어요. 왜냐면은 우리는 뭐 수학자나 과학자가 아니죠. 그래서 에너지의 보존 법칙을 아주 따르면서 정확한 계산이 또 필요 없을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뭐 2D 게임이나 그런 캐주얼 게임 같은 것은 굳이 저렇게 에너지 보존 법칙을 따르면서 만들 필요는 없겠죠. 하지만 조금 더 사실적인 결과를 위해서는 이제 앞으로 우리가 쓰게 될 PBR 방식의 렌더러를 쓰게 됩니다. PBR 방식의 렌더러도 똑같습니다. 오브젝트가 있고요. 햇빛이 이런 라이트가 하나 있습니다. 라이트가 오겠죠. 그리고 스페큘러를 만들게 됩니다. 또한 이 빛이 굴절되면서 난반사를 만들게 되고 또한 벽이나 땅이 있을 경우에는 이런 앰비언트 컬러도 만들게 됩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컴퓨터가 그냥 자동으로 계산해 줌으로써 이 스페큘러에 맺히는 에너지의 합을 뭐 대충 6, 여기는 3, 여기는 1, 6, 3, 1 더하면 10이 되죠. 에너지의 총합을 넘지 않습니다. 에너지가 오는 만큼의 빛을 반사하게 되는 거죠. 이처럼 에너지 보존 법칙을 지키고 있냐 혹은 그냥 위반하고 디자인의 감대로 빛의 광원의 크기를 조절할 수 있냐, 이 차이로 PBR 방식과 레거시 방식, 그냥 옛날 렌더러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나뉘게 됩니다. 제 생각은 그래요. 에너지 보존 법칙을 위반하느냐 혹은 그냥
지키고 있느냐, 그 방식입니다. 좀 어려운 이론이에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도 좀 다른 자료들도 많이 있어요. PBR이라고 구글 같은 치시면은 자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추가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것이 스페큘러 정반사고요. 이것이 난반사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정반사가 100%, 난반사가 0, 혹은 난반사가 100%, 정반사가 0, 이러한 극단적인 수치를 가진 애들은 없습니다. 정반사가 많은 친구를 하나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정반사가 거의 100%에 가까운 친구는 거울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거울이나 혹은 매끈한 어떤 오브젝트가 있겠죠. 빛이 오는 것을 그대로 정확하게 반사를 해버립니다. 하지만 세상의 모든 오브젝트가 이렇게 마치 외계 물질처럼 이렇게 평평할 수는 없습니다. 사실 아주 미세한 요철들이 있겠죠. 먼지나 뭐 손때 이런 것들이 있음으로써 아무리 매끄러운 물질이라도 난반사를 표현하게 됩니다. 요철이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지금 난반사를 표현해 볼게요. 빛이 있고, 얘도 빛이에요. 얘도 빛이고, 오게 되면은 표면이 거침으로 이렇게 일정한 각도로 뻗어나가는 게 아니라 얘는 또 이런 식으로 나가고, 얘는 이런 식으로 나가고, 얘는 뭐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겠죠.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렇게 정반사로만 오브젝트를 튕겨내는 경우는 없습니다. 정반사 100, 난반사 0, 얘가 100, 얘가 0인 경우도 없습니다. 우리 거울 같은 거를 한번 보실까요? 옛날에 그 뭐 건물 같은 데 보면은 대형 거울 같은 게 있을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반사시키는 것 같지만, 사실 자세히 좀 보면은 우리의 몸이 좀 일렁일렁 거리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시간에 따름에 따라서 좀 변화가 오기도 하고, 또한 지문, 뭐 먼지 이런 것이 오기 때문에 아무리 표면이 이렇게 매끄러워 보이는 거울같이 보이는 것이라도 자세하게 들여다보면은 약간 이런 미세한 요철들이 있기 때문에 정반사가 100% 이러한 오브젝트는 없다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난반사가 100%, 정반사가 0%, 즉 반사가 아무것도 없는 이런 오브젝트도 없습니다. 한번 예를 또 한번 들어보면은, 반타블랙이 그 하나의 예예요. 지금 보시면은 반사를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블랙의 컬러라고 보실 수 있겠지만은, 사실 이 친구도 정반사가 아예 없다고는 보실 수 없습니다. 정반사가 아주 미세하게 섞여 있겠죠. 그리고 대부분이 난반사일 겁니다. 이것이 반타블랙이고, 그래서 우리의 이목을 끌었던 거죠. 반사가 진짜 아무것도 안 되네? 하지만 사실 자세하게 보면은 반사가 되는 부분도 약간 있을 겁니다. 세상에 정반사가 아예 없는 그런 극단적인 오브젝트는 뭐 우주에 있는 블랙홀을 제외하고는 우리 지구에는 없을 것 같아요. 외계 물질을 제외하고는. 자, 후에 다시 설명을 드릴 거지만, 이제 우리가 PBR 방식으로, 뭐 자세하게 모르겠지만 뭐 아무튼 에너지 보존 법칙을 따름으로써 이렇게 렌더러를 진행한다고 이제 배웠습니다. 한번 각설하고 그냥, 각설하기 전에 그냥 간단하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반사와 난반사는 항상 섞여 있습니다. 절대로 극단적인 수치가 나올 수가 없어요. 난반사 100%, 정반사 0%, 정반사 100%, 난반사 0%가 되어 있는 게 아니라 항상 이렇게 상호 보완적인 이러한 수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것이 에너지겠죠. 지금 이 에너지의 총량이고, 이 에너지의 합을 넘을 수가 없습니다. 난반사가 이만큼, 정반사가 또 이 정도 추가될 수가 없다는 얘기죠. 지금 이쪽을 보시겠어요? 지금 같은 에너지가, 빛의 에너지가 오고 있겠죠. 뭐 태양이든 뭐 가로등이든 지금 같은 오브젝트입니다. 나무이죠. 나무, 뭐 발판 같은 거. 지금 이쪽을 보시면은 굉장히 매트해요. 반대로 이쪽을 한번 보시겠어요? 이쪽에는 좀 뭔가 반짝반짝하면서 반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냐면 지금 물이
맺혀있기 때문이죠. 이쪽은 지금 물이 하나도 없이 그냥 나무, 즉 난반사, 표면이 거친 친구가 있기 때문에 지금 난반사의 비율이 이 정도로 높은 겁니다. 하지만 이 친구도 정반사라는 친구를 가지고 있겠죠. 왜냐면 극단적인 오브젝트는 세상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반면에 같은 오브젝트일지라도 이 친구를 한번 보시겠어요? 이 친구는 지금 물이 맺혀 있어요. 그쵸? 물이 맺혀 있으므로 물의 그 평평한 속성 덕분에 지금 정반사가 이 친구에 비해서 조금 더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친구에게 난반사가 없느냐? 그것도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항상 정반사와 난반사는 상호 보완적인 관계이므로 둘이 항상 섞여 있습니다. 절대 0대 100 이런 극단적인 수치는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도 한번 보실까요? 지금 보시면 스페큘러의 크기가 맨 위에는 굉장히 크고 중간에 좀 작고 더 작고 지금 난반사의 비율이 굉장히 적고 중간에 좀 있고 밑으로 가서 더 많아집니다. 이렇게 상호 보완적으로 되고 있는 거죠. 같은 빛이 오고 있으므로. 이것이 PBR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이 정도로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가 V레이를 통해서 어떤 메터리얼을 제작을 할 거예요. 실물로 보면 더 좋겠지만 우선 제가 간단하게 말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오브젝트를 이제 메터리얼에 이제 입힌다고 하는데 이렇게 메터리얼을 입히는 방법에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우선은 메터리얼을 입히는 방법이 스펙 글로스라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요. 그냥 우선은 들어주세요. 두 번째는 메탈 러프 방식이 있습니다. 미리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는 메탈 러프 방식으로 이제 색을 입힌다든지 텍스처를 제작을 할 겁니다. 사실 이 방식으로 하든지 이 방식으로 하든지 결국 결과물은 같게 나옵니다. 이 친구로 하든 이 친구로 하든 우리가 쓸 메탈 러프 방식이 어떤 건지부터 한번 알아볼까요? 메탈 러프 방식으로 메터리얼을 제작하는 방법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두 가지입니다. 우리가 이제 오브젝트를 만들겠죠. 거기에 이제 텍스처를 입히겠죠. 그 친구가 금속이냐 혹은 금속이 아니냐, 금속이 아니냐, 이렇게 먼저 생각을 하는 겁니다. 금속이냐 금속이 아니냐. 예를 들어 나무면은 금속이 아니겠죠. 혹은 쇠로 된 갑옷 그런 친구라면은 이제 금속이 될 겁니다. 우선 그것을 먼저 정하는 겁니다. 메탈 러프 방식에서는. 그것이 정해졌으면은 러프, 한국어로 번역을 하자면은 거친 정도예요. 그 금속이 얼마나 샌딩 처리되어 있냐, 얼마나 거치냐, 혹은 얼마나 미끈하냐, 그 정도로 정해집니다. 그것을 정해진 다음에 이제 파이널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이런 일련의 방식을 거친 다음에 메터리얼을 제작을 하는 겁니다. 이제 후에 직접 V레이를 켜서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앞으로 쓸 메탈 러프 방식이고 1번 스펙 글로스 방식은 제가 잘 써보지 않기 때문에 우선 간단하게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스펙 글로스 방식은 메탈 러프의 방식과 좀 약간 다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빛이 오브젝트를 때리게 되면은 이렇게 스페큘러가 맺히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디퓨즈, 반사가 되는 부분이 생기겠죠. 이렇게 스페큘러가 생기는 부분의 컬러가 어떤 컬러냐, 그리고 이 디퓨즈에 맺히는 컬러가 어떤 컬러냐, 그것을 정하는 겁니다. 그것이 스페큘러 글로스의 방법입니다. 1번 스페큘러 글로스의 방법을 쓰시게 되면은 정반사의 컬러와 그리고 이 난반사의 컬러를 각각 제어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반사의 이 스페큘러가 맺히는 컬러는 예를 들어 블루 컬러이고 이렇게 난반사에 맺히는 컬러는 레드 컬러, 이렇게 좀 물리적으로 올바르지는 않지만 좀 약간 아티스틱한 그런 미적인 표현을 하기에 더 좋고요. 하지만 좀 직관성이 좀 떨어지는 좀 단점이 좀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가 이제 앞으로 쓰게 될 메탈 러프 방식은 직관성이 좀 높고요. 그리고 좀 배우기가 쉽고 그리고 데이터를 좀 적게 잡아먹습니다.
앞으로 배우게 될 거지만 스페클러스는 데이터를 좀 더 잡아요. 예, 이 친구보다. 그래서 우리는 조금 더 쉬운 그리고 직관성이 높은 메탈 러프 방식으로 메터리얼을 제작한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론은 대충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이제 마야를 켜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V레이를 한번 설치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V레이가 오류 나시는 분들은 그 한글 경로 제가 말씀드렸듯이 윈도우 계정 추가를 해서 영문으로 설정을 해주시고 그렇게 해야지 이제 오류가 없어지는 걸로 확인을 했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고 제가 하는 화면을 똑같이 따라 하시는 분들은 제가 일전에 나눠드린 파일들을 압축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셋 프로젝트를 안 하고 진행을 했더니 좀 컴퓨터 튕기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셋 프로젝트를 우리가 일전에 제작을 했었던 그 시계 가지고 한번 제작을 하겠습니다. 우선 다 지워줄게요. 제가 나눠드린 파일에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all fbx가 있습니다. 이 친구를 그냥 그대로 드랍 앤 드로우로 해서 이 친구 나눠줄게요. 우리가 렌더러를 좀 더 쉽게 보기 위해서 화면을 좀 조작을 해줄게요. 화면을 조작하시기 전에 우선 이 파일 탭에 있는 이 create를 한번 눌러주시겠어요? create를 누르시고 내려보시면은 카메라라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여러 개가 뜰 텐데 우리가 필요한 것은 그냥 맨 위에 그냥 기본 카메라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름은 미리 변경하도록 할게요. 저는 그냥 좀 눈에 잘 띄도록 캠 01 캠 언더바 01로 설정을 했습니다. 스페이스를 누르시게 되면은 이게 4개의 화면이 분할되죠. 4개의 화면이 분할 안 되시는 분들은 이쪽 여기 있는 아이콘을 클릭하시면 4개의 화면이 분할되게 됩니다. 우리가 탑뷰를 지금 쓰지 않을 거라서 저는 탑뷰에 다시 들어가겠습니다. 그러신 다음에 여기 판넬을 보시면은 클릭을 해보시고 여기 맨 위에 퍼스펙티브에 가보시면은 펄스와 위에 보시면 제가 아까 방금 생성했던 캠 01이 있습니다. 이 친구를 클릭을 해주겠습니다. 이렇게 되고 줌을 살짝 빼서 이 친구를 한번 정면에서 대충 맞춰주도록 할게요. 네, 좋습니다. 그럼 이 친구는 이제 캠 01에 고정이 된 상태고 다시 스페이스를 눌러서 퍼스펙티브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럼 제가 이제 아무리 화면을 돌려도 이 친구는 이 캠 01이라는 친구가 지켜보고 있으므로 우리가 렌더링을 할 때 조금 더 편안하게 렌더러를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렌더러를 세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아놀드로 되어 있는데 V레이로 우선 설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렌더링 한번 걸어볼까요? 네, 지금 아무것도 뜨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 렌더링은 되고 있는 상태예요. 왜냐면 지금 제 CPU 쿨러가 굉장히 빠르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렌더러가 돌아가고 있는데 왜 우리의 오브젝트가 안 보일까요? 그 이유는 지금 빛이 없어서예요. 아까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빛이 없으면 실제 세계든 혹은 가상의 CG 세계든 오브젝트는 보이지 않습니다. 빛을 만들어 보자. 빛을 만드는 것은 지금 여기 보이는 반구 형태와 어떤 사다리꼴, 그 구 형태, 뭔가 서늘레이 같은 이렇게 빛이 내리는 형태와 그 햇빛 모양. 여기 있는 5개의 친구가 어떤 빛을 관장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중에서 두 번째, 네모난 사다리꼴 모양 친구를 한번 클릭을 해볼까요? 그래도 나오지가 않습니다. 왜냐면 지금 이 빛이 이 친구에 가려져 있기 때문이에요. 이 친구를 살짝 꺼내보겠습니다. 이제 뭔가 좀 보이는 것 같아요. 이 친구를 좀 더 자세하게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가
화면을 좀 조작을 하겠습니다. 여기 렌더러의 맨 우측 상단을 보시면은 주전자 모양 3개가 있습니다. 이 친구들은 각각 렌더러를 시작 혹은 정지 그리고 다시 시작 하는 부분으로 우선 간단하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좌측에 맨 왼쪽에 있는 주전자를 좌클릭으로 꾹 클릭하고 계시고 그러면 여러가지 뷰가 클릭하고 뜨게 됩니다. 지금 좌클릭을 누르고 있는 상태예요. 여기서 캠 01에서 마우스를 떼게 되시면 제가 아까 맞췄던 캠 01 여기죠. 이 친구에 맞춰서 지금 카메라 고정되게 됩니다. 제가 아무리 화면을 돌려도요. 간단해요. 그냥 좌클 클릭고 다시 퍼스펙티브로 올 수도 있고요. 좌클릭해서 사이드 뷰로 갈 수도 있고 혹은 저는 캠 01로 하겠습니다. 네, 이제서야 이 친구의 어떤 모양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이 친구를 이제 빛을 설정해야 되죠. 빛을 설정하는 방법은 좀 여러 가지가 있죠. 우리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지금 사다리꼴 모양을 렉트라이트라고 합니다. 많이 쓰는 친구예요. 렉트라이트를 여러 개 이렇게 설치해서 이 친구를 확인할 수도 있겠죠. 뒤에도 뭐 이렇게 설정할 수도 있겠고 위에서 볼 수도 있겠고 하지만 이러한 방법은 약간 좀 불편하기도 합니다. 지금 왜냐하면 우리가 간단하게 이 친구의 재질 같은 것을 확인해 보려고 하는데 이렇게 라이트를 우리가 일일이 개별적으로 이게 수동으로 설치하는 것은 굉장히 불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의 라이트만 가지고 마치 실제 세계에 있는 것 같은 그것을 우리가 HDRI 이미지, 하이퍼 다이나믹 레인지 이미지를 통해서 마치 실제 세계와 유사한 빛의 세계를 유치할 겁니다. 다시 라이트를 지워주겠습니다. HDRI를 까시게 되면은 여기 반구 형태의 모양의 아이콘이 있습니다. 이 친구로 클릭을 해주겠습니다. 네. 이것을 우리가 돔라이트라고 부릅니다. 어떤 가상의 반구 형태의 엄청나게 커다란 돔의 형태가 우리들을 빛으로 감싸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지금 이 친구를 한번 클릭을 해볼까요? 지금 라이트 컬러가 흰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단색으로 되어 있죠. 하지만 우리의 세계가 이렇게 단순한 흰색의 빛으로만 이루어져 있지는 않습니다. 다양한 곳에서 빛이 오고 투과가 되고 굴절이 되고 그렇게 되겠죠. 우리는 그것을 텍스처를 이용해서 HDRI 이미지를 깔게 됩니다. 텍스처를 까는 방법은 여기 밑에 텍스처 탭에 들어가셔서 Use DOM Text를 클릭하시고 DOM Text 이 부분에서 우측으로 가시면 이렇게 체크박스가 있습니다. 이 친구 클릭하시고 파일을 클릭해 줍니다. 아무것도 뜨지가 않죠. 여기서 이미지 네임에서 여기 폴더 버튼을 클릭을 해줍니다. 저는 토모코라는 친구를 써줄 건데 경로가 좀 맞아야 되니까 됐나요? 토모코 를 클릭해 주시게 되면은 지금 제가 사용하고 있는 토모코 컬러를 혹시 쓰실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서 제가 카톡방에 공유를 해드릴게요. 쓰실 분들은 쓰세요. 토모코 HDRI를 쓰는 이유는 좀 간단합니다. 왜냐면은 제가 가령 다른 이미지를 써볼게요. 이 친구도 똑같이 HDRI 이미지예요. MVC라는 제가 폴더에 들어있는 EXR 이미지인데요. 이 친구도 똑같이 HDRI 이미지입니다. 하지만 지금 태양의 빛이 너무 강해서 이 친구의 컬러에 좀 영향을 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친구는 나중에 이 친구에 걸맞는 환경이 조성됐을 때 쓰는 거고 토모코라는 친구를 쓰면은 이 친구의 특징이 그냥 은은한 회색빛에 그냥 좀 심심한 색깔의 약간 그냥 스튜디오 이미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친구를 활용하게 되면은 색에 영향을 크게 안 받고 그냥 은은한 조명 덕분에 굉장히 확인하기 편합니다. 네, 좋습니다. 여기까지 해주시고 다시 라이트 돔을 클릭해 주겠습니다. 저는 이 뒤에 HDRI 배경이 깔리는 게 좀 불편합니다. 좀 거슬리기도 하고 그래서 이 배경을 한번 없애보겠습니다. 위에 보시면 이렇게 다양한 탭들이 생기게 됩니다. 여기서 라이트 돔을
아웃라이너 상에서 클릭하시게 되면요. 그 중에서 다른 탭에 들어가지 마시고 V-Ray Light Dome Shape 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이 친구를 클릭하시고 여기 옵션에 클릭해 보시면 Invisible 이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이 친구를 클릭해 볼까요? 이렇게 되면은 빛의 영향은 그대로 HDRI의 빛의 영향을 받은 상태로 뒤에 배경만 빠지게 되는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인비지블을 필요하시면 키시고, 저는 좀 뒤에 배경이 거슬리기 때문에 인비지블을 이렇게 체크 온 해서 배경을 빼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여기까지 따라오셨나요? 이 친구를 F 눌러서 간단하게 보시고 이제 이 친구에 한번 재질을 넣어 보겠습니다. 재질을 넣는 방법은 간단해요. 우리가 재질을 넣고 싶은 친구의 오브젝트를 선택하시고 V-Ray 쉘프 탭에서 여기 보시면 구 모양이 있습니다. 구 모양. 이 친구를 클릭하게 되시면은 재질이 들어가게 됩니다. 지금 보시면은 V-Ray MTL1이 생겼을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친구의 이름도 변경을 할 수 있다고 제가 앞선 수업에서 설명을 해드린 것 같습니다. 한번 all _s로 간단하게 설정을 해주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따라오셨을까요? 오브젝트에 지금 V-Ray MTL 넣어서 이제 MTL이 생긴 겁니다. 매터리얼의 약자예요. 자,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디퓨즈 컬러는 난반사의 색이고, 그냥 더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자면은 그냥 이 친구의 어떤 기본 색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본 색. 이 친구의 기본 색이 한 번만 클릭할게요. 지금 기본 색이 뭐 레드냐, 옐로우냐, 블루냐, 이렇게 해서 단색을 설정하실 수도 있고요. 저는 지금 HSV, Hue, Saturation, Value, HSV 값으로 좀 직관적으로 이런 식으로 내가 원하는 컬러를 여기 조정하실 수도 있습니다. 혹은 여기 HSV 지금 탭이 있어요. 이 친구를 클릭하시면은 RGB 0 to 1, RGB 0 to 255 값으로 또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RGB 값으로 설정을 하실 수도 있고요. 혹은 RGB 0 to 255까지 설정을 하셔서 우리가 포토샵에서 뭐 이런 식으로 여기도 보시면 RGB가 있죠. 이 시트를 그대로 복사하셔서 마야에 카피 앤 페이스트 하셔도 됩니다. 저는 좀 더 직관적인 HSV, Hue, Saturation, Value 값으로 이 친구를 색을 조정해 볼게요. 한 이 정도로 저는 하겠습니다. 연한 하늘색 정도로. 네. 이 친구의 기본적인 색상을 지정을 했습니다. 이렇게 더블 클릭하시게 되면은 색상 팔레트가 나오게 되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정이 가능해요. 그냥 한 번만 클릭하시면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마우스를 여기 바깥으로 빼시게 되면은 자동으로 꺼지게 됩니다. 자, 디퓨즈 컬러를 한번 알아볼까요? 이 친구의 그냥 기본 색 정도로만 그냥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 밑에 어마운트를 한번 보실까요? 어마운트. 컴퓨터는 항상 0과 1 두 개의 숫자로 이루어져 있다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컴퓨터 그래픽, 우리가 이제 그래픽을 다루잖아요. 그래픽에서는 1은 화이트, 0은 블랙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0은 없다, 블랙, 1은 있다, 화이트,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것이 그래픽적인 표현이에요. 흰색이 1, 있다, 블랙이 0, 없다. 그것만 아시면은 그래픽을 다루시는데 아주 큰 무리가 없을 겁니다. 이러한 개념만 이해하고 있다면요. 우리의 디퓨즈 컬러를 얼만큼 보여줄 거냐 이 뜻입니다. 우리의 디퓨즈 컬러의 양을 1, 있다, 완벽하게 보여줄 거냐, 혹은 0, 없다, 블랙으로 보여줄 거냐,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지금 보이지 않는 이유가 배경을 하나 깔아볼게요. 이 친구가 아니라 이렇게 되면 보이죠? 지금 블랙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냐면 제가 지금 어마운트 값을 0으로 냅뒀기 때문이에요. 1로 해줘야지 우리의 디퓨즈 컬러가 완전하게 보이게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0.5 정도 값으로 냅두게 되면은 지금 블랙이 점차 섞이기 시작하죠. 하지만 이런 어마운트 값을 조정하는 경우는 저는 크게 잘 못 봤어요. 대부분 다 이렇게 1로
사용을 합니다. 이제 어마운트 값을 알아봤고 밑에 오파시티 맵을 한번 보실까요? 오파시티 맵도 한번 줄여보겠습니다. 뭔가 이런 식으로 투명해지는 느낌이에요. 그쵸? 1로 냅두면은 완전히 불투명해지고, 오파시티 맵은 정말 말 그대로 이렇게 불투명도를 조정하는 기능입니다. 블랙으로 갈수록 이 친구를 완벽하게 표현하지 않는다는 뜻이고요. 오파시티 맵을 화이트로 가게 되시면 이 친구를 완벽하게 표현해주겠다 이 뜻이에요. 이 친구가 이제 약간 여러분들 헷갈리실 수 있는데, 유리 같은 재질로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유리 굴절이 되는 파트는 여기 밑에 보시면은 리프락션, 제가 후에 설명을 해드릴 건데, 리프락션 탭에서 이 친구의 굴절을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유리 같은 굴절 메뉴는 리프락션에서 조절을 하는 거고, 오파시티 맵은 굴절, 유리 이런 느낌은 아니에요. 사실 어떤 곳에 쓰느냐, 제가 봤던 걸로는 오파시티 맵은 천 이런 거 보시면은 뜨게 된 걸로 보시면은 구멍이 좀 옅게 나 있는 부분들이 좀 있어요. 혹은 티셔츠 같은 거 쭉 늘려보면은 미세한 구멍 같은 게 좀 박혀 있죠. 혹은 어딘가에 구멍이 그냥 뻥하니 뚫려 있거나 어디가 찢어진다거나, 그러한 부분을 그냥 오브젝트의 변경 없이 이 오파시티 맵으로 그냥 구멍을 뚫어버릴 수가 있겠습니다. 한번 간단하게 예를 들어 볼까요? 오파시티 맵에다가 제가 맵을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오파시티 맵에서 우측으로 그대로 가보시면은 체커박스 모양이 있는데, 이곳이 바로 우리가 다양한 맵들을 손수 만들어서 넣을 수도 있고, 혹은 그냥 마야에서 제공하는, 혹은 브이레이에서 제공하는 기본 프리셋을 이용할 수도 있겠습니다. 저는 기본 프리셋에 있는 한번 체커를 클릭을 해보겠습니다. 체커를 클릭하는 순간 지금 화이트는 있다, 검은색은 없다죠. 지금 검은색 부분은 체커 부분에 구멍이 뚫리게 된 겁니다. 그렇죠? 이 친구를 한번 더 자세하게 볼까요? 체커 1, 옆에 탭에 보시면은 Place 2D Texture라는 게 있습니다. 이 친구를 클릭하시고 리피트 UV에서 제가 리피트를 굉장히 많이 줘볼게요. 지금 4 곱하기 4인데 제가 100 곱하기 100으로 주겠습니다. 그럼 이 친구가 지금 체커 패턴에 맞춰서 좀 작아서 잘 안 보이긴 하지만 패턴에 맞춰서 지금 구멍이 뚫린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구멍이 뚫린 오브젝트를 만들고자 싶을 때는 지금 이 친구의 구멍을 다 뚫는 모델링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굉장히 어렵죠. 하지만 이런 오파시티 맵을 사용함으로써 마치 우리 착시를 주는 거죠. 구멍이 뚫린 것처럼. 이런 식으로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유리 이런 느낌과는 좀 달라요. 지금 체커 맵이 들어가서 지금 저희가 이제 조절을 못하게 됩니다. 이제 이 친구 필요 없으므로 한번 맵을 끊어 보겠습니다. 오파시티 맵에서 우클릭을 하신 뒤 여기 브레이크 커넥션이 있습니다. 브레이크 커넥션을 클릭하시면은 다시 맵이 풀리게 됩니다. 저는 이 친구가 완벽하게 보이기를 원하므로 1로 냅두겠습니다. 이제 밑에 보시면은 오파시티 모드라는 게 있습니다. 오파시티 모드. 오파시티 모드를 열어보시면은 스토차스틱 이런 말이 있고, 밑에 보시면 클립, 두 가지의 모드가 있습니다. 클립 모드는 그냥 이 친구의 불투명도를 제어한다는 느낌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계산 방식입니다. 두 개가 그냥 이 오파시티 맵을 어떤 식으로 계산을 할지. 클립 모드는 스토차스틱의 그냥 계산 하위 버전입니다. 예전에 컴퓨터가 안 좋았을 때는 클립을 쓸 수도 있었겠지만 지금 우리 컴퓨터가 다 상향 평준화가 되어 있죠. 그렇게 되므로 우리는 그냥 스토차스틱을 냅두시고 그냥 오파시티 맵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러프니스 어마운트를 살펴보겠습니다. 러프니스 어마운트를 한번 높여볼게요. 딱히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셔야 될 부분은 이쪽 양감의 부분을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친구를 한번 A 이미지 그리고 B 이미지로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러프니스 어마운트가 0일 때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우리가 옆에 이렇게 탭을 이렇게 마우스를 올려보시면 이렇게 바뀌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이 친구를 오른쪽으로 살짝 열어서 나오게 되고, 여기 히스토리 이런 다양한 아이콘들이 뜨게 될 거예요. 여기서 플러스 이미지를 한번 눌러볼까요? 네, 그럼 이런 식으로 지금 이미지가 하나 생성이 됩니다. 지금 밑에 있는 이미지는 제가 아까 테스트 할 때 찍은 이미지예요. 그리고 러프니스 어마운트를 1로 냅두고 살짝 렌더링 기다리신 다음에 다시 플러스로 눌러보겠습니다.
지금 모듈 렌더러는 여기 있는 제가 IPR로 클릭을 하신 거예요. 여기 두 번째는 아무것도 안 써진 렌더러는 나중에 파이널 렌더링을 할 때 쓰는 거고, 간단하게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싶을 때는 여기 보시는 세 번째 IPR 아이콘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자, AB 이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여기 AB라는 아이콘이 있습니다. 이 친구를 클릭하시고 우리가 아까 먼저 찍었던 A, 이 친구를 B. 지금 이게 A 이미지예요. 러프니스 어마운트가 아까 0이었죠. 0이었던 이미지고, 이 친구는 러프니스 어마운트가 1인 이미지예요. 비교를 해볼까요? A, B. 여기 보시면 양감의 느낌이 있습니다. 이쪽이 빛이 들어오는 부분이므로 밝죠. 이 친구는 빛이 안 받아서 지금 어둡습니다. 이것이 러프니스 어마운트가 0일 때예요. 러프니스 어마운트가 1일 때는 그 양감의 변화가 좀 적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치 미세한 사포 같은 걸 긁어서 양감의 처리가 좀 적어진 것을 보실 수가 있죠. 마찬가지로 여기 꺾이는 부분, 이렇게 음영해지는 부분에도 양감의 정도가 좀 옅어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다시 AB를 끄시고, 렌더러가 끊겼네요. 렌더러 다시 걸겠습니다. 좌클릭, 캠 1에서 떼고. 네. 러프니스 어마운트는 러프니스 어마운트를 통해서 우리 디퓨즈 컬러의 어떤 양감을 또 세부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그 정도로 냅두시면 되겠습니다. 러프니스 어마운트를 1로 두지는 마세요. 좀 어색하게 보이니까 러프니스 어마운트는 0 아니면 여기서 좀 높이거나 그 정도로만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장을 한번 하겠습니다. 러프니스 어마운트는 저는 1로 두도록 하겠습니다. 저 밑에 보시면은 셀프 일루미네이션이라는 탭이 또 있습니다. 셀프 일루미네이션, 말 그대로 직역을 해서 그냥 그 자체 발광이라는 뜻이에요. 자체 발광. 한번 지금 블랙, 즉 없다로 지금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이 친구를 1로 냅둬볼까요? 지금 화이트죠. 네, 말 그대로 이 친구가 지금 빛이 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여기서 있는 자체 발광, 셀프 일루미네이션 탭은 간단한 테스트를 제외하고는 잘 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자체 발광을 담당하는 친구가 따로 있습니다. 여기 V-Ray 쉘프 탭에 나중에 배우게 될 거지만 여기 메쉬라이트, 이 친구가 사실 자체 발광 메뉴예요. 이 친구를 통해서 자체 발광을 쓰는 거고, 여기 셀프 일루미네이션은 똑같은 비주얼라이징을 하지만 이 친구는 계산을 좀 더 많이 합니다. 좀 속도도 느리고요. 그래서 간단한 테스트를 제외하고는 이 셀프 일루미네이션은 잘 쓰지 않습니다. 셀프 일루미네이션의 색을 또 바꿀 수 있습니다. 이렇게 노란색으로 자체 발광하고 싶다, 파란색으로 쓰고 싶다, 뭐 노란색으로 하고 싶다, 이렇게 해볼까. 네, 우선 그렇게 있다고만 알고 계시고, 밑에 보시면 셀프 일루미네이션 GI가 있습니다. 이 친구를 한번 켜게 되시면은, 네, 이게 밑에 지금 좀 화면 잘렸는데, 네, 이 자체 발광을 함으로써 주변의 오브젝트에 영향을 끼칠 거냐 안 끼칠 거냐를 여기 셀프 일루미네이션 GI에서 이렇게 조정을 하게 됩니다. 체크 오프 하게 되시면은 주변 오브젝트에 영향을 안 미치죠. 이 자체 발광하는 게. 키게 되시면은 이게 은은한 노란색 빛이 맺히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셀프 일루미네이션은 여기서 쓰는 거는 계산을 많이 잡아먹으므로 잘 쓰지 않는다 정도로만 알아주세요. 그냥 간단하게 테스트 정도로만 쓴다. 셀프 일루미네이션은 다시 블랙으로 꺼주겠습니다. 이제 리프렉션에서 한번 조절을 해볼게요. 리프렉션은 어떤 반사를 조절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디퓨즈만 100으로 되어 있고 반사가 없는 그런 오브젝트는 사실 세상에 없습니다. 어떠한 오브젝트도 어느 정도의 반사는 가지고 있겠죠. 여기 지금 BRDF 타입이 있습니다. GGX로 되어 있는데 이 친구는 우선 GGX로 두고 계속 진행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설명드릴게요. 리프렉션 컬러, 지금 블랙으로 되어 있죠. 누누이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블랙은 없다, 이 친구를 생각하시면 되고, 리프렉션 컬러를 쭉 올려볼게요. 1은 있다, 즉 반사가 이제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반사의 정도를 줄일 수도 있겠죠. 지금 마우스가 한 이 정도로, 반사가 이 정도 있다, 회색 정도만큼 이렇게 수치를 조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잠시만요. 지금 마우스가 끊겨서 마우스 좀 교체하고 오겠습니다. 네, 지금 다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리플렉션 컬러를 통해서 우리가 리플렉션의 정도를 이렇게 조절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블랙은 리플렉션이 없다. 보시면 이제 저희가 아까 방금 깔았던 HDRI, 제가 가지고 있는 스튜디오의 HDRI 이미지가 여기 주변에 은은하게 반사가 되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밑에 보시면 또 어마운트가 있네요. 아까 우리가 봤던 디퓨즈 컬러에 있던 어마운트와 똑같은 기능입니다. 리프레션 컬러가 지금 1이죠. 화이트가 있다. 1의 정도를 1만큼 보여줄 거냐, 혹은 1의 정도를 0만큼 보여줄 거냐. 리프레션 컬러를 중간값으로 조정해 볼까요? 이 중간값의 정도를 1만큼 중간을 다 보여줄 것이냐, 중간의 값을 아예 안 보여줄 것이냐, 이렇게 입체적으로 더 세밀하게 설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리프레션 컬러를 1로 냅두고 어마운트도 저는 1로 냅두도록 할게요. 리플렉션 글로시니스를 또 조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줄여볼까요? 지금 보시면 이 반사가 좀 약간 좀 샌딩 처리된 것처럼 이게 부드럽게 퍼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더 줄여볼까요? 더 퍼지죠. 이제 거의 반사의 형태가 보이지가 않습니다. 사실 리플렉션 글로시니스를 1로 두고 쓰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지금 살짝 렉을 먹었는데 렉이 먹어서 꺼졌네요. 죄송합니다. 친구가 잠시 끄고. 사실 마와야가 그냥 꺼진 김에 사실 어떠한 오브젝트도 표면이 매끈하진 않아요. 글로시니스가 방금 1로 냅둔 거는 완전하게 매끄럽다고, 0으로 냅두면 완전하게 거칠다, 그 뜻입니다. 세상에 어떤 물체도 완벽하게 매끈한 표면을 가진 오브젝트는 절대 없습니다. 자연의 그 불규칙함이 있잖아요. 어떤 먼지나 혹은 지문, 그런 것들이 미세한 요철을 생성하므로 사실 완벽하게 매끄러운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친구를 조절하려면은 약간의 글로시니스 수치를 조금 떨어뜨려 주는 겁니다. 일부러. 다시 셋 프로젝트를 하겠습니다. 하고 다시 IPR로 렌더링을 하겠습니다. 지금 퍼스펙티브 모드에서 렌더링이 걸리고 있나요? 여기 보이는 이 주정기를 좌클릭해서 캠 01. 네, 리프레션 컬러를 1로 냅두고 글로시니스 값이 지금 1인데 1로 냅두는 것은 사실 좀 부자연스럽습니다. 세상에 완벽한 글로시니스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약간 0.98 정도로 아주 미세한, 거의 차이는 없죠. 하지만 이런 미세한 디테일함을 더함으로써 조금 더 좀 더 실사처럼 보이게 됩니다. 글로시니스를 1로 냅두는 것은 사실 말이 좀 되지 않아요. 그래서 미세한 거칠기를 설정하기 위해서 98 혹은 뭐 9, 95 이 정도로 좀 미세하게 떨어뜨려 주는 겁니다. 그럼 살짝 번지게 돼요. 이쪽이 갈수록 더 번지게 되겠죠. 유즈 프레즈널이 있습니다. 유즈 프레즈널이 지금 체크 온이 되어 있고요. 체크 오프를 하게 되시면은 네, 이런 식으로 지금 모든 곳에서 반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프레즈널도 어떤 과학, 어떤 수학 이론이에요. 우리가 오브젝트를 볼 때 우리 눈의 각도에 따라서 이 반사의 강도가 변한다. 그러한 이론이에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죠. 좀 어려워요, 이 이론도. 지금 여기 있는 강가의 모습을 보시면은 여기 지금 나무가 있죠. 이 나무의 모습이 물에 반사가 됩니다. 하지만 그 반사의 정도가 우리 눈에서 멀어질수록 반사의 정도가 강하고, 우리 눈에 수직에 가까울수록 반사의 정도가 약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주변에 플라스틱이나 이러한 오브젝트가 있으시면 한번 봐주세요. 우리 눈에서 정면으로 보이는 곳에는 반사가 좀 적고 우리 눈에 외곽에 있을수록 오브젝트가 반사의 정도가 조금 더 심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물리세계의 어떤 물리 법칙이고 그것을 프레즈널이라고 부릅니다. 지금 유즈 프레즈널이 체크되어 있으므로 우리는 프레즈널의 방식을 따라서 지금 반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고요. 유즈 프레즈널을 체크 오프하게 되시면은 물리 법칙을 무시한 채로 모든 곳에서 지금 반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밑에 보시면 Lock Prisoner IOR2 Reflection IOR이 있습니다. 이 친구를 꺼주게 되시면은 우리가 이제 프레즈널의 수치를 우리 임의대로 수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프레즈널의 수치를 한번 조정을 해볼까요? 1로 냅두겠습니다. 한번. 지금 아무런 반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아마 1.2, 1.2. 지금 반사가 조금씩 외곽에서부터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냐? 프레즈널의 법칙의 어떤 원칙이 외곽에서부터 우리 눈에서 멀어진 외곽에서부터 반사가 일어난다. 이러한 뜻입니다. 1.4. 반사가 좀 진해졌죠? 1.6, 1.6이 기본 디폴트 값입니다. 여기 반사가 일어나고 한번 수치를 이제 올려볼까요? 1.6에서부터 2. 이제 우리 눈의 정면의 부분에서도 어떤 반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2, 그 다음에 4. 반사가 심해지고 있죠? 6, 10. 네, 반사가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프레즈널의 강도는 사실 이것이 이 오브젝트가 금이냐 혹은 은이냐 뭐 크롬이냐 뭐 그런 알루미늄이냐에 따라서 이 IOR 값이 달라집니다. 프레즈널의 값이. GGX 테일 오프 폴오프는 감쇄력을 조절하는 건데 자세하게 잘 몰라서 우선 점프할게요. 그냥 이해 두시고 쓰세요. 아무런 문제가 없었으니까. 그리고 메탈리스가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제 메탈리스로 이제 설정을 하는 거니까. 메탈리스에 대해서는 좀 말이 좀 있어요. 메탈리스를 제가 공부할 때는 메탈리스 수치를 0 혹은 1 이 둘 중에 하나로만 설정을 하라고 했었습니다. 0이냐 1이냐. 메탈리스 수치가 지금 1로 가게 되면은 이 친구가 금속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고요. 메탈리스 수치가 0으로 가게 되면 이 친구는 금속이 아니다 로 표현이 되는 겁니다. 뭐 플라스틱이나 뭐 그런 게 되겠죠. 메탈리스 수치가 1로 되게 되면 완벽한 금속이라는 뜻인데요. 사실 1로 냅두지 않고 약간의 수치를 떨어뜨려 볼까요? 지금 1이 완벽한 금속이고 0.974는 완벽한 금속이라고는 표현이 안 되죠. 이러한 수치가 지금 있는 이유는 우리가 이 친구가 완벽한 금속이라 하더라도 이 표면에 어떤 미세한 먼지나 혹은 지문 같은 게 묻어있을 때 금속의 수치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굳이 1로 냅두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약간의 수치를 떨어뜨려도 저는 솔직히 그냥 이쁘면 장땡이라고 생각을 해요. 뭐 수치를 좀 떨어뜨려도. 하지만 이런 수치는 피해주세요. 메탈리스 수치를 0.5로 했습니다. 그럼 이거는 금속도 아니고 비금속도 아닌 약간 물리세계를 위반한 그런 오브젝트죠. 이러한 수치를 빼시고는 뭐 0이나 1로 우선 기본을 두시고 0 아니다 싶으면 그때부터 수치를 약간만 조절하는 식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밑에 보시면 유즈 러프니스라는 게 있어요. 유즈 러프니스는 간단합니다. 그냥 글로시니스 수치의 인버트 값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반전값. 러프니스가 심할수록 글로시니스는 적어지는 겁니다. 글로시니스가 적어질수록 그러니까 글로시니스의 값이 0이면은 러프니스의 값이 1이 되는 거예요.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지금 리플렉션 글로시니스 수치를 1로 냅두겠습니다. 그러면 제일 반짝반짝한 거죠. 유즈 러프니스를 체크 온 하는 순간 리플렉션 러프니스가 이게 바뀌게 됩니다. 지금 여기 파라미터가 보이시죠? 지금 러프니스가 1로 된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 친구가 가장 거칠게 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그냥 반전값이에요. 만약에 얘를 0.5로 냅두시면은 유즈 러프니스를 체크 온, 체크 오프 해도 결과가 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0.5에 반전값이 없죠. 회색의 반전값이. 검은색이면 이 친구를 클릭했을 때 체크 이게 인버트가 되겠죠. 그냥 반전값이에요. 유저 러프니스를. 왜냐면 우리가 이제 맵 같은 거를 다운 받을 때 글로시니스라고 되어 있는 것이 있고
혹은 러프니스라고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맵에 맞춰서 우리가 러프니스냐 혹은 글로시니스냐를 그냥 체크 온 오프를 함으로써 간단하게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V레이를 쓰는 것이 카오스 그룹의 자료예요. 여기서 보시면은 제가 링크를 남겨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금속의 수치들을 이 회사에서 이렇게 나타난 것이 있습니다. 아마 이 수치들을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정말 실제로 그렇게 되는지. 잠시 화면을 뜨고 그대로 한번 바꿔볼게요. 골드로 한번 해볼까요? 골드의 레드 값 243, 201, 104 RGB 값이 있습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해주시면 돼요. 지금 RGB 값이 0에서부터 255까지 있으므로 우리는 이 친구를 클릭하신 뒤 0에서부터 255 그래서 R 값이 243 그리고 G 값이 201 그리고 블루 값이 104 이렇게 설정을 했습니다. 그대로 들어가 있죠. 243, 201, 104 RGB 값 그대로 디퓨즈 컬러에서 그리고 리플렉션 컬러를 한번 보실까요? 지금 리플렉션 컬러 골드에서 보시면은 255, 255, 255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흰색이겠죠? 지금 RGB 값이 다 1, 255, 255, 255가 다 되면 빛의 가산 효과에 의해서 이 빛은 흰색이 됩니다. 리플렉션 컬러는 흰색으로 맞춰주시면 되고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IUR 값은 지금 다 다른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실버의 IUR 값은 1.08이고 골드는 1.35002 커퍼 얘는 구리인가요? 구리는 뭐 1.21, 뭐 알루미늄 다 IUR 값이 다른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골드 값을 카피해서 보시면은 IUR 값을 사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락 프레즈널 IUR 이쪽으로 풀어주시고 페이스트를 해주겠습니다. 메탈리스의 수치는 1이네요. 메탈리스는 1 냅두고 렌더링을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지금 골드처럼 보이지 않죠. 왜냐면 제가 지금 리플렉션 글로시니스를 0으로 해뒀기 때문이에요. 이 친구를 1로 해주면은 이제 우리 카오스 그룹에서 권장하는 골드의 모습입니다. 이것을 퍼스펙티브 뷰로 한번 볼까요? 네, 돌려가면서 좋습니다. 이것이 권장 사양이고 권장 그냥 뭐 프리셋 그거고 우리가 여기서 또 이제 조정을 할 수가 있겠죠. 금속인데 색이 나는 조금 더 어두웠으면 좋겠다. 혹은 노란색 혹은 파란색 뭐 이런 금속이 있을까요? 좀 더 붉은 금속이 되면 좋겠다 할 수도 있죠. 혹은 너무 반짝반짝한데 난 좀 탁했으면 좋겠어. 샌딩 처리한 것처럼 이런 식으로 글로시니스를 줄일 수도 있겠습니다. 이것은 그냥 프리셋 수치가 된 것이고 우리가 언제든지 임의대로 줄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글로시니스를 좀 줄여서 이런 식으로 좀 빛이 퍼지는 샌딩 처리된 걸로 하실 수도 있고요. 우선 여기까지 하고 한 15분부터 5분만 쉬고 제가 다시 카톡으로 부르겠습니다. 5분만 쉬고 오세요.